내일이 없기에 거침없고 잃을 것이 없기에 솔직한 이야기. 우리에게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이드입니다. 네, 죽지도 않고 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가워요. 제 지난 편 한번 축하해볼까요? 복사 네. 시간에 대해서 팟빵에서 알고리즘을 또 태워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의도한 게 전혀 아닌데 네. 어찌저찌 이게 그 어떤 알고리즘의 네네. 수혜를 받았어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시청 수가 유독 많더라고요. 네. 또 계속 이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폭삭 사실 다음에 바로 올라갈 그 컨텐츠를 우리가 준비를 했었는데 좀 다시 들어보니까 이게 저희도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또 그 욕심이 또 생기고 좀 검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 이건 너무 좀 재미가 없다. 이거 다음 편을 기다리시는 이제 청취자분들 기다리는 줄은 모르겠지만 예의가 아니야. 예. 아니 우리가 그래서 원래 그 다음 주에 또 올라갔어야 되는데 사실 좀 실패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녹음까지 했다가 업로드를 차마 못하게 됐었어요. 그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런. 하지만 우리가 또 오늘 열심히 해서 보답을 드리면 돼. 맞아. 그죠? 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단단하게 준비를 좀 해왔어요. 얼마나 단단하게 준비를 해왔는지. 네. 오늘 저희가 얘기할 컨텐츠는 바로 이제 최신 극장 개봉 영화 승부라는 영화입니다. 네, 승부 저희 지금 막 보고 나왔죠. 저희 진짜 막 보고 나왔어요. 네, 맞아요. 잠깐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국 영화 승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김영주 감독님께서 이제 연출을 하신 작품이고 이병헌 배우님이 주연으로 연기를 해주셨고 어떤 로그라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실존 인물이죠. 그 조훈현 바둑기사님과 이창호 바둑기사님 이 두 분의 어떤 사제지간이기도 하고 두 사람이 이제 바둑기사로서 항상 승부를 하는 대결을 펼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국 영화의 힘을 보고 온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간단한 감상평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네. 제가 오늘 감기에 걸려가지고 살짝 이게 코를 약간 먹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 최대한 약간 자제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서로를 막 진심으로 미워하지 않으면서 벌이는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상태에서 벌이는 그런 승부를 좋아하거든요. 대결. 약간 남한산성 같은 그런 이야기들 좋아해요. 어떤 신념이나 어떤 그 명예를 걸고 하는 그 진검승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그런 내용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이야기 역시 그랬다. 승부 역시 그런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그 남기철 기사님 이제 연기하신 조우진 배우님 캐릭터 너무 좋았었어요. 네, 좋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창호 아역 누구죠? 이름 까먹었네 갑자기. 누구였죠? 김강훈 배우님. 제 동생 같아요. 너무 많이. 김강훈 배우님도 이제 사실 한국 영화 틀면 뭐 한국 드라마 틀면 다 강훈이가 하잖아. 우리 폭삭에 나온 거 아시죠? 그니까. 아니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개봉이 많이 미뤄졌다 보니까 그 김강훈 배우의 되게 어린 모습?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기도 하고 폭삭을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좀 살짝 놀랐어. 맞아. 많이 큰 상태로 사실 폭삭 나는 못 알아봤었거든요. 저 다시 약간 시간여행을 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연기를 잘하셔. 김강훈 배우님이 남동생 같아 진짜.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승부 영화로 돌아와서 사실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되게 무한 경쟁 사회잖아요. 한국이 특히나. 네. 이기면 장땡. 약간 이런 마인드가 더 강해진 것 같은데 영화에서는 이제 본질적으로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약간 우아하게 이기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아하게 지느냐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시의성 있는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이제 세대들이 보면서 좀 배워야 할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좀 그러니까 승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요새 최근에 좀 이따 얘기할까요? 간단한 감상평이었는데. 간단해. 말이 간단치가 제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와가지고 아니 이게 우리가 또 승부 되게 너무 재밌게 봐서 아니, 살짝 흥분 상태야. 폭삭 속았수다 이후에 승부욕이 생겼잖아 사실. 청취자분들에게 더 가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아니 승부욕이 생겼잖아.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 클라이드 어떻게 보셨어요? 바로 토스해버릴게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일단 재밌게 봤고 이 두 사제지간을 다루는 이야기가 정말 이게 사제지간이지만 어찌 보면 되게 사랑이기도 하고 너무 그 관계성이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되게 공감 가는 지점들도 많고 또 두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었고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둑이라는 게 소재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뭔가 바둑이라는 소재를 생각했을 때 되게 정적인 그런 소재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역동적으로 구현을 할까도 되게 궁금해하면서 봤는데 그 니즈를 되게 잘 충족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보는 맛도 있었다. 예. 재밌었어요. 진짜. 근데 뭔가 진짜 바둑을 내가 좀 더 알고 있으면 사실 좋았을 것 같긴 해. 그쵸. 이게 뭔가 그래도 바둑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려는 노력은 보였는데 최대한 노력하신 최대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좀 그 한계가 좀 또 있었던 것 같긴 해. 바둑 좀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 오히려 더 즐길 거리가 풍부하지 않을까. 영화 안에서. 맞아. 약간 참 그게 아쉬워. 뭔가 이게 외화를 볼 때 어떤 문화권에 대해서 모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약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고 이제 나중에 어떤 평론이나 해설 같은 걸 보면서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됐구나. 그래서 그렇게 인물이 반응을 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저는 있었거든요.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네. 클라이드가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되게 정말 재밌게 봤다. 저랑 이제 보니 모두 되게 재밌게 오랜만에 재밌게 본 한국 영화였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한국 영화 본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아요. 또 되게 오랜만에. 네 진짜. 윤종빈 감독님이 이제 같이 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제작도 참여하시고 각본에도 참여를 하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크레딧을 보면. 그 군도 때 조감독이셨던 이제 그 김영주 감독님, 이제 승부의 감독님 두 분도 어찌 보면 그런 사제지가 이셨나 봐요. 뭐 가르쳐주고 뭐 그런 게 있으셨겠죠. 네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어쨌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첨예하게 다투고 뭐 이런 과정들이 두 분한테도 있으셨기에 더 뭔가 몰입해서 쓰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감히 해봅니다. 뭐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각자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네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클라이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그 선생님이잖아요. 누군가의 선생님이잖아요.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뭔가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영화학원 입시에서 그 프리랜서 강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영화 입시를 가르치고 있죠. 네네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제
저보다 이제 조금 더 부족한 아직은 경험이 없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입시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사실은.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애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저는 크거든요. 애들을 진짜 워낙 좀 진심으로 좀 대하기도 하고 해서 좋은 어른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또 커요. 근데 네. 이게 또 사실 뭐 다른 과에 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영화과 입시는 특히나 이 영화라는 게 결국에 인간이나 세상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그쵸. 뭔가 이 어떤 학생을 볼 때 그냥 정말 어떤 수험생으로서 대하기보다는 이 인격체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지도를 하게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태권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안녕하십니까 태권, 뭐 선생님 감사합니다, 야, 이런 거부터 시키는 뭐 그 정도인데 서로 되게 내밀한 지점까지 계속 얘기를 서로 해 나가는 입시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뭐 많이 부족하지만 조은현 역할에 조금 공감이 됐었어요. 막 기본기부터 해야 돼. 약간 이렇게 뭐. 스승의 입장으로 네. 좀. 그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하는 말이죠. 제가 말하면서 저한테도 말하는 말이지만 저도 그러니까 그게 정석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어떤 정석대로 이제 따라가서 그 안에서 이제 자기 스타일도 찾고 자기 방향도 찾고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네. 그 잡돌이 하시는. 네네, 잡돌이 하는 장면. 거기서 좀 약간 제가 보이더라고. 근데 그게 마음은 그런데 그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살짝 튕겨 나갈 수도 있어. 선생님 왜 내 마음 몰라줘? 그래서 창호도 고민을 하잖아. 창호도 이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좋은 걸 가르쳐주고 싶고 잘하고 있다고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는 사실 어떤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조은현 그 캐릭터? 그러니까 어떤 그 스승의 입장에서 정말 되게 엄청 잡돌이를 하시잖아. 되게 그 방식이 되게 좀 어찌 보면 과격하시고 되게 좀 센 방식으로 뭐라고 하시는데 그 장면 있잖아요. 어떤 거? 네, 아니 선생님이야? 그 장면에서 그 찰센터라는 유튜버님이 생각도 나는. 네, 저희가 진짜 그 장면에서 둘이 깔깔 웃었거든요. 너무 공감이 됐어 진짜. 네, 선생님이야? 저기야! 네, 아니 저기야? 선생님이야! 근데 실제로 나 그런 말 했었거든 애들한테. 엄청 내가 잡돌이를 하고 어떡해? 내가 지금 위축되는 것도 꼴 보기 싫다 나는. 나를 적대자 삼아서 나를 뛰어넘어라. 이지랄을 했어 내가. 그러니까 성장을 바라니까 애들이 좀 그러니까 여름이 되고 막 이러면 약간 그 계절 때문에 막 녹고 이런 게 있어. 아니 그거 열심히 안 하니까 지들이. 그치. 노력을 안 하잖아. 사실 근데 그 얘기 아까 오면서 했는데 우리 좀 반성하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애들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말자 반성하자 하다가 너무 갑자기, 이 방식이 좀 잘못된 건 아닐까 했는데 갑자기 근데 걔네는 이창호가 아니잖아? 뭔 스타일이야 이러면서 그쵸 사실 이창호는 나야 이러면서 맞아요. 나는 이창호였어. 근데 인정. 클라이드는 이창호인 거 인정. 네. 아니 나는 어쨌든 우리한테는 영화가 있듯이 그 조은현한테 바둑이 되게 진심이시잖아.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게 뭔가 어떤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 바둑을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내가 취득하기보다 이 바둑이라는 거에 되게 진심이신 분인데 우리도 그치. 그렇잖아. 맞아. 우리도 이 영화가 너무 진심이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애정도가 없거나 뭔가 겉핥기식으로 이걸 대하는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빡이 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영화라는 애를 너무 소중하게 안 여겨주는 거를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고 뭔가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잡돌이를 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조은현 캐릭터도 그랬던 것 같다. 맞아요. 클라이드는 혹시 어떤 장면 좀 인상 깊으셨어요? 지금 방금은 그 스승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장면인데, 제가 사실 좀 또 와닿았던 장면은, 그 이창호라는 캐릭터의 입장에서 이입이 됐던 장면인데, 결국에 그 두 사람이 어떤 트러블이 있는 게 각자 바둑의 방식이 달라서 어떤 갈등을 빚잖아요. 근데 이제 스승 조은현의 입장에서는 이창호의 방식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창호는 꿋꿋이 자기만의 어떤 바둑을 위해서,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걸 견디다가 처음으로 이제 조은현 스승과 맞붙었던 그 대국에서 결국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승리를 달성하잖아요. 그러고 이창호가 뭔가 자기 독백으로 할아버지 사진 보면서 나 정말 이기고 싶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는 말이 내 방식이 맞다는 걸,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이기고 싶었다고. 그 말은 즉슨 이제 자기의 방식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라는 거잖아요. 모두가 틀렸다고 말하는 스승조차 전혀 맞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그 방식으로 내가 정말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 쾌감도 있었지만,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인내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나는 그 장면이 좀 울컥하면서 되게 너무 이입이 됐었어. 그 마음에. 근데 저는 약간 제가 한 번도 약간 천재였던 적이 없어서 그런지 저도 뭐 없어. 그러니까 남들이 모두 안 된다고 하는 걸 뭔가 딛고 뭔가 해낸 경험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많이. 나도 없는 것 같긴 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이창호 캐릭터한테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본 거는 조은현의 어떤 감정선이었던 것 같고, 조금 몰입은 안 됐었어요, 이창호가. 근데 그 부분이 기억나세요? 막 사범님이신가? 그분이 이제 선생님을 조롱하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막 이제 쇼크 막 이러잖아요. 저희는 조크인데 쇼크로 들려요. 아무튼 조크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 그 순간. 어쨌든 선생님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낸 순간. 선생님을 뭔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이겼지만서도 그 뭔가 감정의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 장면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난 그 이창호 캐릭터가 뭔가 나랑 닮아서 나랑 어떤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입이 됐다기보다는 그냥 캐릭터 그냥 자체로 부러웠던 것 같아. 그 사람이. 부럽죠. 그런 천재적인 면모도 그렇지만 뭔가 자기가 맞다라는 걸 증명해냈던. 그리고 되게 결국에? 우아하잖아. 그 방식이 캐릭터가. 그게 참 부러워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기도 해. 나 같았으면 그 바둑판 엎었어. 선생님한테 몇 번. 내가 맞잖아요! 이러면서 선생님 왜 자꾸 아니라는데요! 이러면서 맞아. 몇 번 엎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 바둑 스타일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사람이 계속 인내하고 참으면서 결국에 증명하는 거. 그러니까 바둑은 어쨌든 집 싸움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차근차근 집을 만들면서 가는 이제 어떤 바둑을 하시는데 그런 것과 사람이 좀 닮아 있지 않나. 맞아. 그러면 우리 또 지금 나온 조훈현이나 이창호 이 주연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이거가 별개로 또 인상 깊었던 다른 캐릭터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볼까요? 남기철 얘기하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조은현의 아내 그 이제 정미화
캐릭터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그 대사가 참 한 방이 있었던 것 같아. 그 마지막에. 그 대사? 나는 지는 남편. 지는 뭐지? 지는 사람이랑 살아도 지는 사람이랑 살아도 이제 한심한 사람이랑 못 산다. 피해 다니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게 해피형 한남에게 꽂히는 어떤 대사였죠. 진짜 여걸이야 여걸. 완전히 여걸이야 여걸. 전투를 또 하셨어. 그러니까 바둑 기사 옆에 기사가 있는 겨 진짜. 맞아. 그리고 막 작은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살신성인 생겨주고. 근데 사실 나 그 사람이 그렇게 솔직히 남의 집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이 데리고 돌아오니까 사실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뭐야?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뭐야? 이렇게 아니 할 수도 맞아. 있어, 솔직히. 그랬을 수 있어. 너 뭐야? 네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솔직히. 근데 너무 현모처럼. 아니 내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이 캐릭터가 그런 부분을 드러낼 줄 알았거든. 그래서 막 이창호 갑자기 나중에 그러니까 이창호가 그 조은현을 이기고 나서 엄청 미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난 걱정했어. 보고 싶지 않은데. 안 돼! 이랬는데. 그래서 막 이창호도 상처받고 막 이러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난 그런 전형성,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아. 그런 전형성. 나는 근데 그걸 내가 또 알게 모르게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 나도 그랬어. 그래서 제발 그것만 이랬던 것 같거든. 근데 너무 현명하게. 맞아. 예상치 못한 캐릭터였지. 그리고 이분도 우아하게 그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내 남편이 이렇게 한심한 모습을 보니까 그제서야 창호한테 야속함을 느끼는 거지. 근데 막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야속함만 느끼는 건 아니잖아. 또 같이 살면서 그치. 애정도 열무김치 챙겨줘. 잘 먹는다고. 바리바리 막 세월이 있으니까. 바리바리 막 자기 아들처럼 막 키우잖아. 그리고 창호도 알아. 항상 작은 엄마 감사해요. 이상할 때 안아주는 것도 작은 엄마야. 그래. 또 그 감사함을 안다, 얘가. 그리고 이 정미아라는 그 아내 캐릭터도 어쨌든 물론 자기가 원해서 만난 관계는 아니지만 이루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그 관계 안에서의 어떤 소중함을 찾고 이런 게 되게 난 좋았다. 물론 뭐 소모적인 여자 캐릭터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맞아. 근데 자칫하면 그랬을 뻔했는데 그렇기도 한데 그렇기도 해 솔직히. 그렇기도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 근데 여기 이 승부의 세계 안에서 온화함과 온기를 주는 건 정미화다. 이 여자다. 이 여자야. 매력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집안의 기둥이셔 이분이. 진정한 기둥이지. 기둥이죠. 기둥이죠 이분이. 그래. 멋지죠 진짜. 이분 없으면 둘 다 서늘해. 너무 서늘해 이 영화가. 그럼. 이 영화 너무 서늘해. 그리고 진짜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사실 거의 승부를 재밌게 보긴 했는데 이게 한국 영화 그 특징이지요.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그러니까 대사 전달이 솔직히 잘 되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 귀에 올바른 발음으로 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해 주신 건 정미화. 그 여자밖에 없었다. 발음 딕션이 너무 좋으셨다. 이 여자의 대사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 완벽하게 이 여자의 대사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나오실 때 속이 뚫리는 느낌. 그것도 혹시 의도일까요? 의도일 수 있어. 옳은 말을 하는 인간이 이 말을 꼭 잘 전해드리기 위해. 그래서 딕션이 정확한 배우를 이제 데리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저는 이제 예상하셨듯이 그 남기철 바둑기사 그 조우진 배우님이 연기하신 이게 뭐 제목도 승부이고 어쨌든 뭔가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항시 있는 것이 또 라이벌이잖아요. 그렇죠. 이 라이벌 캐릭터도 되게 전형적이고 관습적이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정말 그렇지 않아. 이 라이벌 캐릭터가. 맞아. 나는 이 캐릭터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 뭔가 이 이야기 안에서 그 엄청 강렬한 적대자로서
이 조은현과 이창호가 맞서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왜 그 짜장면 먹을 때 난 제자 훔쳐갈 줄 알았어. 그래서 걱정했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예상한 그런 전형성을 다 비껴 나가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 이 캐릭터도. 그래서 특히 뭔가 나는 그 조은현이 이제 이창호한테 패배를 하고 나서 내리막길을 슬럼프를 겪잖아. 근데 그때 이제 나타나서 되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말들을 해주잖아. 참 그 모습이 뭔가 라이벌이지만 뭔가 라이벌로서 이 상대를 너무 존중해주고 상대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고 이러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우산탁 이제 주면서 근데 라이벌이면서도 그 조은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인 거야. 바둑 기사로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되게 열등의식이 없으셔서 그러니까 멋지게 싸우는 걸 이제 원하시는 거지, 이분은. 어찌 보면 뭔가 사실 그 3명 중에 제일 강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남기철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 그게 자기의 약점을 너무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거에 솔직해서 그런 것 같아. 거기 억울함이 없잖아. 뭔가 사람이. 그거를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뭔가. 근데 그게 막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그치, 오랫동안 많이 져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한테 많이 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자기의 어떤 방법을 찾은 느낌인 거야. 그리고 이게 단지 그 조은현이랑의 어떤 싸움이라기보다는 자기 싸움이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이미 그 이치를 되게 잘 깨닫고 계신 거야, 그래야 되나? 맞아.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패배에서의 어떤 방식? 패배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조은현한테 전수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맞아. 가르침을 주는 사람. 항상 패배를 했던 사람이라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던 것 같고 아니 그래서 난 이 캐릭터가 뭔가 지금 이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닮고 싶은 어른의 모습이다? 맞아. 내가 저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저런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었던 것 같아. 이 캐릭터를 보면서. 그리고 그 옥상에서 이제 이창호랑 같이 짜장면 먹는 장면 있잖아. 거기서도 자기 라이벌을 뭔가 그러니까 그 조은현을 까내리지 않고 치켜 올려주면서 잘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사실 참 어른이지. 그리고 진정한 뭔가 기사? 진짜 참된 기사라는 생각이 들고 멋지게 싸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 어떤 계속 어쨌든 되게 조은현이라는 넘지 못한 어떤 거대한 산 때문에 되게 무력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 그치. 뻔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참 나도 근데 그 장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어쨌든 처음에 대국을 할 때 조은현이랑 대국할 때는 승자와 패자로 나뉘었는데 사실 그 비 오는 장면 있잖아. 우산 씌워준 장면 이후에 그 기원에서 만나서 대화 나눈 장면에서는 이창호한테 진 두 패배자로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좀 그 대비감이 재밌었던 것 같아 나는. 너무 좋았어. 그러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바둑에 어떻게 보면 진심인? 그러니까 바둑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 이창호랑 그 조은현이랑 대국할 때 초반에 처음 이제 대국할 때 있잖아. 그때 이창호가 약간 이길 거라는 걸 딱 먼저 알아차리고 약간 의미심장한 얼굴을 하거든. 미소 같은 걸 짓는단 말이야. 그때다가 진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맞아. 그러면서 이제 후반 가서는 막 진행을 하시잖아. 그 복귀 이렇게 하면서 해설위원으로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표정이 진짜 막 흥미진진하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 보였어. 엄청 즐기는 이 바둑 그 싸움을 엄청 즐기는 한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해서 정말 아이덴티티가 있고 애정이 있고 그리고 딱 이기자 조은현이 그때 그 미묘한 그 표정
그 대사도 인상 깊었다. 그 남기철 바둑기사 대사에서 좋은 승부는 천재 한 명만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라고 했던 뭔가 이 천재에 맞서는 어떤 또 다른 어떤 명작이 있어야지 좋은 대결, 좋은 승부라는 게 탄생한다. 라는 그런 걸 좀 암시하는 대사를 하셨던데 그 부분에서 참 어른이시다. 아니 근데 진짜 막 그 말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한 커뮤니티가 잘 상생하려면 그 양질의 커뮤니티가 되려면 그러니까 막 압도적인 싸움보다는 치열한 싸움에서 좋은 담론이 나오고 그러니까 치열한 뭔가에서 좀 어떤 생산적인 방향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근데 요즘 우리 사회는 사실 압도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 이 사회 현상만 봐도 막 이제 그냥 쉽게 뭔가 해내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 것 같아. 압도적인 싸움이 좋아하다 보니까. 맞아. 말 나온 김에 진짜 이 제목도 승부이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처럼 뭔가 승부라는 게 뭘까? 진정한 승부란 뭘까? 그리고 이 시대에서 이렇게 현재 너무 경쟁이 치열한 과도한 이 경쟁 사회에서 승부라는 것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뭐 승부와 인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 맞아. 내가 최근에 사실 그 어떤 이제 클라이드는 알고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그 어떤 계약서 문제로 지금 다툼이 있거든. 돈을 안 주고 있어 어떤 사람들이. 그 작가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고 임금 지금 체불 어떤 이렇게 좀 이슈 안에서 제가 지금 있는데 이게 되게 지금 좀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막 제가 너무 감정적이어지고 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안 좋은 마음도 먹게 되고 그런 와중에 사실 이 영화를 보게 된 거거든요. 물론 그들과 저랑 뭐 이기는 싸움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야.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싸움이겠지만 그런 것이겠지만 그냥 그러니까 승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기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지고 이기고 결론이 어떻게 되냐보다는 내가 이 어떤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스텝이 하나하나의 어떤 내 시간들이 더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마지막에서도 그 조은현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것보다 어떤 기록에 남을 만한 대국을 펼치고 싶다. 그런 걸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서 사실 어떤 결과값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뭔가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나와의 싸움이다 바둑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더 좋은 나가 되기 위한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버전, 더 나빠지지 않는 버전의 내가 되는 게 좋은 승부? 좋은 삶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맞아. 이게 사실 승자가 있으면 당연히 패자가 있기 마련이잖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결과인데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정말 이 결과에만 매몰돼서 승리에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패자에 대해서 되게 패자가 뭐 더 이상 뭐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치. 더 살아갈 의지를 잃을 정도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게 내몰리는 것 같아. 지금 우리 사회가.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잘못됐다. 그래서 명승부라는 게 정말 요새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 맞아. 정말 명승부였다라고 할 만한 상황들을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어떤 자기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를 물어뜯고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그 안에서 승자도 사실 승리를 했지만 너무 표면적으로는 너무 승리지만 상처만 내는 싸움. 뭔가 잃은 것도 그만큼 크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패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런 세태에 대해서 사실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영화였어요. 정말. 맞아. 이게 정말 서로 어떤 보다 나은 방향?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경쟁이 필요한 건데 그냥 이게 너무 잘못된 방식,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돼버린 것 같아 이게 우리가. 그치. 그러니까 사실 진짜 이기고 지는 거에밖에 관심 없는 사회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 이기고 진다는 게 돈을 기준으로 하는 것들이 되게 많고 돈 좋지. 돈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돈 자체가 우리 맨날 하는 얘기가 돈 자체가 욕망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막 그렇게까지 막 누군가를 막 짓밟으면서까지는 하지 않지 않을까 어떤 승부를. 그러니까 뭐 이게 참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건데 항상 이길 수만도 없고 항상 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근데 그거를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가. 맞아.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골을 향해서 그냥 무작정 막 엄청 달리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어떤 건지 잘 이렇게 안 생각하잖아. 곱씹어볼 겨를 없이 막 달리자. 무한 경쟁 사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진짜 요새도 요새지만 저 진짜 예전부터 나는 뭔가 내가 성취를 해서 얻은 기쁨보다는 뭔가 패배감에 무력하게 젖어 있던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 아, 나도 그랬어. 요새도 사실 그렇고 내가 내일은 뭘 해야 되지? 내일은 뭐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승리보다는 패배에 익숙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적이 되게 많고. 나도.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사실 패배를 정말 패배에만 익숙해져 있는 상황들에 너무 힘든 적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 이제 남기철 사범님을 생각하는 거지. 뭔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패배하는 사람도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아. 맞아. 그 복귀를 하시잖아. 그 복귀한 거 막 숨기시잖아. 막 이렇게 추리시잖아. 복귀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다. 정말. 왜 패배했는지 복귀하는 거. 그리고 그 누가 나한테 이렇게 놓은 그 라이벌이 나한테 놓은 칼침들을 생각하며 복귀하고. 갑자기 또 그 대사가 생각이 나네. 그 남기철 배우님이 뭔가 고름도 나고 뭐 째지고 뭐 맞아.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에 새살이 돋고 이 상처가 회복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일어나라 조은현 그 기사인데 그 장면이 라이징 소년. 아니 근데 일어나시잖아. 결국 일어나시고 끝끝내 승리를 또 쟁취하시니까. 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말을 못했는데 말을 못하면 좀 후회할 것 같아서 나는 선생님 나오는 영화에서 사실 선생님이란 역할은 어떤 그러니까 천재적인 혹은 이제 어떤 주인공의 어떤 서브 같은 역할로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희생 헌신을 하고 뒷방 늙은이가 되는 혹은 막 이렇게 뭔가 그 저편으로 막 사라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화에서 많이 보이는 선생님이나 뭐 스승님 같은 느낌이 그 인상이란 말이야. 근데 이건 선생님이 주인공이어서 그러니까 선생님도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변화해.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그게 참 차별점인 것 같아 정말. 오 맞아 진짜. 그러니까 보통 나도 이제 글을 쓸 때 선생님로 글을 쓰라고 하면 이렇게는 못 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에 대한. 근데 참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이 영화가? 선생님도 성장한다. 요 맥락에서. 맞아. 그게 참 차별성이 있었던 것 같아. 이 지점이. 아니 나는 학원 일을 좀 오래 했었으니까 내가 이러다가 내 인생이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 거야. 나도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내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솔직하게 현타 많이 오잖아 우리가 가르치는 게 사실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가르치다 보면 어쨌든 나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치. 저희가 막 학생들한테 화나서 답답해하면서 막 잡돌이를 하면은 되게 현타가 많이 오잖아요 사실. 내가 뭐라고 얘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 선생님도 인생이 처음인데 너무 후회를 되게 많이 하잖아 우리가 돌아서서. 걔네는 모르겠지만 맞아. 내가 너무 나는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 뭐 애들한테서 답답해하는 지점이 나한테 있는 지점이라서 승부에서도 그러잖아. 빡치는 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승부에서도 사실 조은현이 하는 말이 조은현이 이창호에게 하는 말이 그런 가르침이 자기를 다그치는 내용이잖아. 맞아. 난 진짜 거기서 너무 나다. 아프지. 나다. 그러니까 사실 조은현은 말을 하면서 자기가 너무 아팠을 거야.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던지지. 그럼 너무 아프지. 죄송합니다. 너무 아파 그거는. 그런 면에서 승부가 또 다른 영화들이랑 차별화된 지점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또 지금 사제 관계 다룬 영화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나한테 이런 좋은 어른? 좋은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 근데 이제까지 딱히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참 좋은 어른이 있으면 좋겠다. 저런 관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또 나는 이창호가 아닌데. 근데 이창호도 사실 그러니까 스승은 조은현 하나였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온 동네가 그 아이를 길러야 된다고 하잖아. 사실은 이창호 옆에 있는 하수 사범님 또 그리고 당숙 할아버지 그분 있잖아. 그분도 그리고 작은 엄마 그리고 남기철 사범님 모두 창호를 키운 거야. 사실은 아닌가요? 그쵸. 혼연도 키웠어. 맞아요. 모두가 다 스승이었던. 그래서 근데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겠다. 근데 또 그런 말이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서로가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보니 앤 클라이드가 저는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저는 사실 클라이드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저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장한 모습을 보셨잖아요. 성장해오는 모습을 커가는 모습들을 보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저한테 좋은 환경이 되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클라이드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너무 제 어떤 시선을 좀 확장시켜 주시는 이고. 근데 좋은 쪽이나 안 좋은 쪽이나 확장이긴 확장입니다. 어쨌든 확장이니까요. 안 좋은 쪽이어도 확장이다. 이런 녀석도 있구나. 어쨌든 넓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클라이드한테 좋은 어른이 돼주진 못하겠지만 좋은 환경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우린 서로 좋은 친구지. 그럼요. 좋은 친구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른 없이 자라도 또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막 지금 되게 좋은 어른이 좀 되려고도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또 그러니까 모르겠어 뭔가 우리 나이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스승이기도 하지만 누군가한테 이 제자이기도 한 그러니까 조은현이기도 하지만 이창호이기도 한 이 순간을 번갈아 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이게 뭐 나이에 국한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두 캐릭터 다 되게 이입이 됐고 근데 좋은 어른 결국에 좋은 스승이든 좋은 제자이든 좋은 인간이 진짜 되자. 맞아. 요런 또 생각이 드네요.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진짜. 인상이 너무 깊었고 그리고 승부는 그 자체로 의미 있다.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부의 결과보다 어떤 명승부, 좋은 승부를 펼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한심하게 지지 말아야 돼. 맞아. 그리고 그런 근데 난 또 이거 보면서 그런 장면 안 나와서 너무 다행이야. 막 뭐였지? 뭐 조은현이 나는 그 이창호한테 네가 이번에 져라 이럴까봐 좀 무서웠거든. 그래. 근데 어른으로서 좀 되게 멋있게 고귀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고통받지 않고 고뇌하지 않는 사람이 뭔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 고통받고 고뇌하는 순간 그 자체도 되게 어른스러우셨다. 맞아. 어른의 최대한 어른의 행동을 하시려고 하셨어. 너무 그래도. 진짜 인간적인 캐릭터잖아. 나 근데 조금 그건 좀 짜쳤어. 뭐? 보통 이렇게 뒷좌석 앉잖아. 그 상석에 앉잖아. 그 차 타고 갈 때. 근데 지고 나서 앞에 앉는 거. 나 그거 되게 인간적인 것 같아. 근데 후회하잖아. 타고 나서. 인간적이긴 한데. 후회하는 것도. 근데 내가 이창호면 선생님 또 저러시네. 그런 게 되게 나는 좀 좋았거든 오히려. 나는. 그래? 그런 조은현이 그러니까 패배하고 나서 사실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근데 그대로 또 안 되고 내 마음이. 그런 게 너무 그런 모순이 너무 재밌잖아. 근데 찌질하긴 해. 찌질해 좋았어. 근데 나는 그것도 난 사실 고뇌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분투하는 거잖아 인간이. 그치. 근데 그런 것도 사실 그 정도여서 우아하게 보인 것 같아. 그치. 뭔가 더 안 나가서 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런 걸 막은 게 또 그 창호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 넌 내 자부심이다. 항상 넌 내 자부심이었지.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나는 내가 만약 이창호였으면 마음이 다 녹았을 것 같아. 아니야? 그랬을 수 있어. 그렇지. 아니 이 관계가 참 너무 아이러니하고 흥미로워. 근데 클라이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러니까 좀 잘하는 친구들 가르칠 때 있잖아. 더 다그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 그치. 더 다그치고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아까워. 막 이렇게 칭찬은 솔직히 너 옷 잘 어울린다. 이것도 칭찬이잖아. 그냥 난 나를 만나면서 뭐 하나 더 얻어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큰 거야. 그래서 막 더 다그치고 더 막 뭐라고 했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 이게 참 뭔가 칭찬이 인색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나 그 학교 준비를 할 때 그 면접 준비를 우리는 하자. 면접 준비를 같이 시키잖아. 내가 너무 이제 압박 면접 심하게 보니까 애가 우는 거야. 근데 그때도 얘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울어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학교를 못 가면 내가 더 힘들 것 같은 거야. 얘가 더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휴지를 쥐어주고 했어. 면접을 계속 강행했어. 눈물 닦고 해. 하면서 울어도 할 말은 해. 하면서 했던 것 같아. 그렇게. 그래서 나는 그 조은현 선생님이 넌 내 자부심이다 했대. 눈물이 나는겨. 내가 사실 걔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은 그거였던 것 같아. 얼마나 아끼겠어. 사랑하겠어. 진짜 내 자식은 아니지만 자식 같은 마음으로 애들을 좀 대했던 것 같아. 그런 애들은.
그게 부모의 마음일까? 부모가 안 돼봤지만 맞아. 참 스승의 입장이 뭔가 부모의 마음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냥 이걸 예비 육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와 진짜 이게 진짜 육아를 한다면 참 힘들 것 같아. 그치. 이게 남의 애도 힘든데 내 애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 그니까. 그래서 학원에 보내시나 봐. 그런가 봐. 근데 본인들도 좀 책임을 져야 돼. 아 그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 엄마 아버지보다 나한테 더 자기 마음을 많이 얘기하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더 나랑 그러니까 나한테 내 앞에서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엄마 아빠랑 사이가 안 좋고 말을 엄마 아빠 말은 안 듣는데 내 말은 듣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론 한때일 수도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부모 자식보다 이게 사제지간이 더 끈끈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할 때 있어. 뭔가 근데 그런 선생님 없었어? 뭔가 되게 좋아하고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롤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분이 계셨나? 지금은 살면서?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내 20대 초반까지는 나는 이제 내 영화 이제 입시 가르쳐줬던 이제 친구이자 선생님이었던 이제 그 친구처럼 되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사실 성향이 되게 많이 다르거든. 그 친구는 조금 일도 되게 빠릿빠릿하게 하고, 그러니까 일 자체가 삶인 친구고, 그리고 좀 어떤 면에서 좀 매섭고 날카로워. 좋은 년 같다. 난 이 차원은 아니지만 난 좀 이렇게 둔한 편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막 예민하진 않은 것 같아. 둔한 편,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예민하지만 그래도 약간 이렇게 좀 잘게 좀 약간 둥글둥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보려고 하는 친구인 것 같거든. 좀 좋아하는 것도 그래서 많이 따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봐오는 게 이제 그 사람이다 보니까 좀 되게 닮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좀 본질적으로 많이 다르다. 그리고 내 취향이 아닌 것도 있잖아. 그 사람 좋아하는 것 중에. 그리고 좋은 것도 많이 가르쳐줬지만, 그 안에서 내 취향이 아닌 것도 있었으니까. 그치.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는 내가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한 20대 초반부터는 있었어요. 그냥 지금 문득 생각나는 거네. 나는 누군가를 뭔가 롤모델로 삼고 싶다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근데 그들한테 되게 좀 실망을 많이 했다 그래야 되나?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제가 사실 좀 모범생이었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막 되게 열심히 했었어.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일기를 매일 써라 했는데 그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서 나는 일기도 막 매일 쓰고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정말 좀 애정을 받기 위해서 그분한테 시키는 대로 되게 열심히. 근데 그분도 그래서 나를 되게 좋아하셨어. 그분 이걸 특이하게 등산을 데리고 다니셨거든. 뭐 약간의 체험학습 이러면서 좀 아끼는 제자들 데리고 막 등산 갔다 오고 막 이랬거든. 그때 나도 막 따라하고 이랬는데 좋았겠다 근데 그만큼 되게 좋아했었어 그분을.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우리 집에 이제 방문을 하셨어. 사건 시작? 방문을 하시고 이제 뭐 우리 어머니랑 같이 뭐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가셨거든. 근데 사실 그 오셨을 때 뭔가 그 판매하는 물건을 가지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무슨 어떤 내 기억으로 어떤 흙탕물이 있어? 흙탕물에 어떤 뭐 세척품을 넣었더니 이게 뭔가 정화가 된다. 이런 것들 막 보여주시면서 이 제품이 되게 좋다라고 막 하면서 되게 선생님이자 방판을 하시러 오신 거야?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흐릿하긴 한데 기억이. 그때 막 그 장면이 기억이 나.
그러고 사셨어? 가셨거든? 근데 그 엄마가, 근데 그때 엄마가 해준 말이 기억이 나는 게, 선생님이 그러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내가 그 선생님을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걸 알고 계셨거든? 또 엄마 근데 그 날에 그 선생님 떠나시고 나서 나한테 뭐라 했냐면, 엄마가, 근데 엄마가 너가 선생님 너무 잘 따르고 좋아하는 거 알아서 이 말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선생님을 그렇게 너무 막 그렇게 믿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떤 불편한 지점에 대해서 이제 좀 솔직하게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 그날. 그때 딱 뭔가, 아, 그렇구나. 그때 너무 또 어리기도 했어서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아하고 존경하면 온 마음을 다했던 것 같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뭔가 나이지. 그 배반의 기억이 좀 있거든. 근데 좀 충격적이다. 선생님 방사면 그게 딱 기억이 나네. 어머니 사주셨어? 안 샀던 것 같아, 엄마. 아, 그래요? 그래서 리액션은 좀 해주고, 안 사긴 안 샀던 것 같아. 다행이다, 그래도. 근데 엄마가 막 되게 조심스럽게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준 기억이 나. 그치. 또 애기 마음은 상처나니까. 좀 그건 기억이 나네요. 좀 충격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스승들이 몇 명 있었어.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려고 했는데 되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마음을 접게 된 뭐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던 거지, 나는. 근데 또 마음을 안 접었으면 또 더 큰일이야, 그거.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어떤 분투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치. 라는 생각도 들고. 그치. 내가 이제 커가면서 좀 또 나이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 아니, 나는 나 초등학생 때 엄마가,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선생님이 날 되게 잘해주셨거든? 난 내가 되게 좋은 애여서 그런 줄 알았어. 선생님 말 잘 듣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약간 촌지 비슷한 말 했다. 물씬양면하셨네. 난 내가 맨날 막 선생님 나 시키고 그러니까 난 내가 되게 괜찮은 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야. 그래. 그랬던 기억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기억이 다들 하나씩 있나 봐.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런 스승과의 어떤 기억들? 좋은 스승 있으시면 한번 자랑해주세요, 여러분. 네, 한번 자랑을 좀 듣고 싶기도 하네.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 좋은 영화. 승부. 아니, 승부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잘 만들었어. 재밌었어요. 한 번 더 봐도 전 볼 의향이 있습니다. 정말. 네. 한 번 더 볼 의향이 있고, 그리고 스코어가 이제 좀 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그리고 개봉한 지가 그렇게 막 오래되진 않았는데 백상예술대상의 후보로도 입소문을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아. 흥행을 그래도 하고 있는 걸까요? 좀 그래도 보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장벽이 있긴 해. 그 배우 이슈가 있어서. 근데 뭐 되게 그것과 별개로 이야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너무 추천합니다, 사실. 네, 추천한 영화.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 최근에 봤던 그 미키 17보다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어. 네, 너무 재밌었고. 근데 진짜 한국 영화의 힘이야. 그러니까 한국 정서인 것 같아, 이게. 맞아. 선비 정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찐또배기 한국 정서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나는 이런 류의 어떤 영화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다른 나라에서는. 그치. 이게 우리나라만의 어떤 고유한 정서? 였던 것 같아. 남한산성미가 있어. 남한산성미가 있다. 첨예하게 이렇게 다투는 우아하면서 조용한 싸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저는 마지막 그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한자어로 이제 각각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무심이랑 성의? 근데 조은현은 무심, 마음을 비우는 거. 이창호는 성의, 마음을 다하는 거. 근데 그게 뭔가 그 캐릭터들을 되게 정의하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너 지금 이동진 평론가 같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말 잘하는데? 준비했어요? 아니요. 그 생각을 했는데 네. 참 그 캐릭터들 너무 잘 보여주는 단어들이라서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묘미다. 네네. 맞아. 시간이 벌써 좀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간 것 같아요. 훅 갔네요 또. 네. 이게 정말 우리가 재밌어 하는 콘텐츠를 얘기하면 시간이 훅 가고 아니면 아닌 것 같아. 저번 주에 그 약간 충격의 여파가 크셨나 봐요. 너무 정말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진짜 약간 그리고 우리 삶이랑 또 다 있어서 맞아. 더 공감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정말 양질의 콘텐츠. 아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영화를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사실 아노라나 서머스턴스도 같이 봤어서 얘기를 하잖아. 미키 우리 같이 봤었나? 미키 같이 따로 봤지. 봤어요. 그러네. 앞으로 같이 보고. 그래서 최신 극장 개봉 영화들 좀 예정되어 있는 게 몇 개 있거든요. 또 그것도 나중에 리뷰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팟캐스트를 위해서 억지로 같이 봅시다. 저희 많이 들어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승부 만약에 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같이 감상평 공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뭔가 다뤄봤으면 좋겠는 영화들이나 영화 굳이 아니어도 좋거든요. 드라마 혹은 뭐 문화, 생활 이런 예술 관련된 이슈들이 있으면 아니면 그런 것도 좋거든요. 고민 상담 그런 것도 괜찮아요. 저희 메일 주소도 올려져 있으니까 네네네. 거기에 사연 같은 거 보내주시면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이나 저희 인스타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스타 DM 주세요. 통해서 컨텐츠 거리 보내주시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물심양면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메가박스 관람권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댓글 달아주시면 혹은 문의 사연 주시면 네. 문의까지요? 문의 모르겠고 사연 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화 지금 시장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헌신을 하기 보니가 쏜다. 빵빵빵. 나중에 이게 약간 그 작은 코너 속의 코너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저희 키워주십시오. 저희 끝인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인사 해볼까요? 네. 우리 내일 만나. 그래, 다시 잠깐만. 다시 그래도였다. 미안. 시작. 그래도 우리 내일 만나.